안녕하세요.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규익입니다. 2015년에 간통죄가 우리 형법 241조에 있던 거죠.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린 사건 기억하시죠?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나요? 그 형법상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이혼소송이 먼저 돼야 됐어요. 이혼소송이 되지 않고는 간통죄 고소를 할 수가 없었죠. 근데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니까 이혼소송 하는 게 더 늘었을까요? 줄어들었을까요? 사실은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 사회적 흐름이나 이런 걸로 봐서요. 그런데요, 이혼소송은 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상간자, 내 배우자와 연애를 한, 불륜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한 민사소송은 무척 많이 늘어났습니다. 과거에는 이혼소송을 해야만 그 상간자까지 같이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혼소송은 안 하겠다. 내가 가정은 지키겠다. 그러나 내 배우자와 상간을 한 그 상간자만은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 라고 해서 가정은 유지를 하면서 이제 민사소송을 하는 거죠. 그런데 민사소송을 할 적에요, 사실 이 상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. 내 배우자와 그 상간자. 그런데 내 배우자한테는 이혼을 안 하고 위자료 청구도 안 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 우리 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요, 그간에는 이게 공동불법행위다. 그래서 총액을 일단 그 상간자한테 다 책임을 지라 그래요.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배우자하고 같이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같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. 두 사람이 만약에 손해배상액을 총액을 3천만 원으로 정했다 라고 하면 배우자가 반 책임지고 상간자가 반 책임지든지, 아니면 상간자가 더 책임이 많으니까 2천만 원 책임지고 배우자는 1,000만 원 책임지든지, 거꾸로 뭐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 멀쩡한 사람 꼬셨으니까 배우자한테 2천만 원 책임을 지고,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. 일단 총액으로 상간자에게 다 손해배상을 해라 라고 판단을 하면 상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.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뭐 내 가정이 다 실질상 뭐 이혼 상태다, 사실상 뭐 우리는 혼인 파탄된 지가 오래된다 라고 해서 마치 곧 이혼할 가정인 것처럼 기망을 해서 연애를 해놓고 이 책임을 내가 왜 혼자 다 지냐 라고 해서 민사소송이 끝나고 나면 그 상간자가 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,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. 그러니까 소송이 어떻게 돼요? 한 번 끝나고 또 벌어지니까 이 구상권 소송 들어오면은 뭐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또 이게 알려지면 이게 또 불화의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.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최근에 그 책임을 아예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 책임 범위를 정하자. 이게 배우자가, 피해자의 배우자죠. 피해자의 배우자가 더 책임이 큰지 아니면 이 상간자가 책임이 더 큰지를 정해서 그 상간자, 그 피고에 대한 몫만 책임을 짓게 하자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나머지는 배우자 네가 책임을 져라. 그러면 이렇게 소송이 두 번 되지도 않고, 또 소송에 또 한 번 휘말리면서 이 피해자의 가정이 또 한 번 갈등 관계에 들어가는 것도 막아지지 않냐 해서 그 판결이 난 게 있습니다.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요, 상간자를 상대로 해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,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간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구한 것의 5분의 1이죠. 1,000만 원만 책임을 져라. 사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통상 가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상간자만을 상대로 했을 때 법원이 맥시멈 인정하는 게 3천만 원 이하. 그쵸? 그러면 이혼까지 된 가정의 경우에는 뭐 심할 경우에는 5천만 원, 4천만 원도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만, 보통은 한 3천만 원은 인정을 하는데 이 사례에선 1,000만 원만 인정을 해주고, 나머지는 배우자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사회가 변하고 우리 판례도 그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서 가능한 한 국민들로 하여금 안정된 법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거에 해결하는 이런 판결을 내려주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. 또 궁금한 내용 댓글 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 함께 해 주십시오.